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로 현지 시간으로 16일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치 3%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경험한 겨울 한파와 재고 감소, 주택시장 부진, 해외 수요 위축을 상쇄하기엔 불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전문가 예상을 웃돌며 반등했습니다. 지난 4월 수치도 당초 발표된 것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5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6일 발표했습니다. 4월 수치는 당초 0.6%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0.3% 감소한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6월 미국 뉴욕주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9.2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5.00보다도 높은 수치로 2010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통상 제로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신호로 간주됩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유럽연합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유로존의 지난달 CPI 확정치가 전년 대비 0.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월 기록인 0.7% 상승보다는 낮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예비치와 시장 전망치인 0.5% 상승엔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러시아가 가스 대금 체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받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유럽연합이 중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3자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선불제로 바꾸는 조치를 취한 뒤 곧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라크 사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국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오른 16,781.0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08% 상승한 1,937.78포인트로 나스닥 지수도 0.24% 상승한 4,321.1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라크 내전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는 0.29% 하락한 9,883.9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프랑스 지수도 0.73% 내린 4,510.05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영국 지수 역시 0.34% 빠진 6,754.64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각 펀드점에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 어저께 우리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세로 좀 장을 마쳤죠. 1990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일목균형표인 선행스팬 1을 좀 유심히 살펴보라고 하셔서 적어놓고 좀 살펴봤더니 좀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점을 의미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 전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수익 그리고 매매 테크닉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원래 인터넷 방송을 안 하는데 방송을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나 서울경제TV로 지금 접속하시면 오늘 8시 30분부터 지금 오픈해 놨고요. 8시 30분부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매하는 테크닉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속이 천불이 나서 이래 해놨으니까 여러분 오늘 아프리카 TV나 그 다음에 서울경제TV로 접속하시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장은요,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61위평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61위평에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네, 주가 자체가 여러분 뭐 추가적으로 반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 자체는 5일, 10일, 21위평의 데드크로스 이 부분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뭐 이 자리 거의 1980에서 2000포인트에서 횡보 국면이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2010포인트에서 1980포인트 빠지는 지난주 금요일 장 자체가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충격의 수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주식이 투자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그 반면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유아 주식의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주식들을 한번 쳐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캔들 차트를 보시면 음봉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음봉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식이 크게 재미없는 부분이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등락비라고 하죠. 등락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먹을 확률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돈 먹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만 오늘 주가가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61위평 자체에 워낙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61위평을 한번 봐주시는 경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지금 추세는 분명히 여러분 보다시피 랭커 차트를 보면 추세는 하락 추세에 주가가 잠시 서 있는 그런 부분이지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나라 증시는 2000포인트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지금 장소에서 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선 전환도가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 상승 추세입니다만은 그 앞에 삼선 전환도 자체가 워낙 큰 장대 삼선 전환도였기 때문에 한번 빠지게 되면 굉장히 큰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989포인트의 삼선 전환도에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185포인트 이 자리에서 손절매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예곡선으로 봐서는 거래량이 너무나 줄고 있는 3분면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950포인트까지는 주가가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무주공산적인 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 1950포인트에서 주가가 천천히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매매는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주가의 매물대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가격대에서 2010포인트 가격대에서 포진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가격대의 매물이 굉장히 출고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꼼꼼하게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선행스팬 원이 뜨죠. 선행스팬 원이 뜨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선행스팬 원의 상승이 주가가 뜨는데요. 선행스팬 원은 항시 주가의 26일입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원이 뜬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선행스팬 원 보러라 했던 이유는 여러분 너무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다 수익을 보면 안 되겠죠. 선행스팬 원의 상승이고 주가의 상승이라 사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선행스팬 원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준선의 상승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또 여러분 기준선의 상승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환선 자체가 굉장히 위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기준선의 지지 여부를 꼼꼼하게 한번 보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원래 증권방송을 제가 하기 싫어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는 방법이 너무 속이 터지고 억대에 무너져가지고 돈 먹는 방법을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돌아가고 하시고 자식을 얻으니까 서울경제TV에 여러분 전문가 증권방송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TV에 정성촌놈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 클릭하면 나되니까
여러분 입장하셔가지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고 노래도 듣고 춤도 추고 하는 주식은 원래 즐겁게 하는 장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폭이 굉장히 좁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폭이 좁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폭 자체가 한쪽으로는 한번 휩쓸려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은 상승기의 하락과 전조가 있다.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는데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여러분 오늘 방송에 참여해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세는요. 돈 무지하게 먹기 힘듭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글로벌 증권시장 6등에서 12등까지 내려갔습니다. 12등까지 내려갔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저끼리 해먹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왜 여러분이 저 친구는 왜 증권방송 나오고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욕하느냐 이렇게 떠드는 분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떠드는 거는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주가 상승 2,000포인트면 뭐합니다. 우리 개인들 갖고 있는 거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만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반등합니다. 300일 평에서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 굉장히 힘듭니다. 떠봐야 여러분 21일 평이니까 현금화에 줄여가는 게 굉장히 분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이 골든 크로스 납니다. 골든 크로스 나지만 지금 자리에 음자리의 골든 크로스다. 음자리의 골든 크로스란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크게 떠봐야 중간중간 한다. 그리고 여러분 코스피는 분명히 데드크로스입니다. 여러분 4월 달에 MACD 오실레이터 데드크로스에서 간다고 떠드는 X들 때문에 여러분 피로를 냈습니다. 지금 또 MACD 데드크로스에서 여러분 굉장히 고통받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MACD 골든 크로스 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화가 두고두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원화 강세 3개월 이후에는 우리나라 장에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빠졌습니다만 미국 4대 지수가 조금 떴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S&P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다. 어제 특히 일본 증시의 1% 이하 하락.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킬러인데요. 이게 2위호야 상해 증시의 오늘 동향이 두 종목 다, 두 쪽 다가 빠진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종가에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시면 여러분이 했지. 아직까지 옵션은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들의 콜옵션, 풋옵션의 매도는 여러분 종가 가격에 옵션 만기 종가 가격 때 시간 가치를 먹으려고 하는 건데 초반부터 매도 가는 거는 불을 들고 화약을 들고 불을 띄어가는 것과 똑같으니까 여러분 옵션 하는 분은 언간하면 하지 마십시오. 옵션은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국회의원분이나 의원인 분들 그런 분들 하셔야 되고 특히 과장급 이상 군청에 가보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매일 놀고 월급 타고 연금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옵션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옵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옵션하지 마십시오. 옵션하면 여러분 폐가망신하고 48,500원짜리 수입인지 재산 분할 수입인지 법원에서 분명히 1년 내로 붙이게 돼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보시면 7천억 정도의 외국인과 하방의 기관의 상방이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상대들의 움직임을 보고 액션치하는 게 현명하다. 이 말은 뭡니까? 1조 5천억 이상 걸렸을 때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260전 후에서는 포지션을 안치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남과 똑같이 할 때는 남밖에 안 된다. 남이 지금 어떻습니까? 대다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왜 할 필요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 고점에서 푹 끌었죠. 고점에서 푹 끌었는 거를 보유 이런 거는 괜찮지만 제가 볼 때는 신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 장대 연봉 후에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나스닥은 전환선 위에 있고요. S&P 전환선에 수렴해 있고 반도체는 신고가입니다. 반도체 지수 빼놓고 나머지 지수들은 굉장히 충격을 한번 맞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어제 일본 증시 오늘 꼭 보셔야 되는데
일본 증시의 하방 이탈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좀 하고 거기에 상해 증시가 어제 구름을 뚫었는데 다시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를 꼭 봐야 된다. 상해 증시가 앞서는 구름 자체가 붉은 구름이 아니고 검은 구름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공격적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 피봇 자체 여러분 보다시피 1997포인트의 강력한 저항, 1910포인트의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가 많이 떠봐야 2010포인트니까 지금 지수에서 17포인트 먹으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TV에서 전문가 방송을 합니다. 선물 위주로 할 테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번 주 국열까지 오셔가지고 푼돈이라도 벌어가면 가정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요. 하루에 수익이 30만 원 이상 나면 바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입니다. 100명으로 제한되니까 여러분 우딱우딱 들어오는 게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장소에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죽자 사자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삼선 전환도를 보지만 스윙 차트를 보면 하방 눌림에 있습니다. 하방 눌림에 있다는 것은 살짝 반등에 있지 큰 반등은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가기 차트 보면요. 가기 차트 자체에 여러분 보다시피 1988포인트에서 은가기가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어중한 자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에서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왕도가 없습니다. 절대 왕도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여러분 추천주 저도 물립니다. 제가 뭐 귀신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못하는 게 주식 상한가 가는 거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저때 물어봤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주식 상한가 올라가는 거 알 수 있느냐 모르느냐 하니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못하고 부처님 저때 물어봤습니다. 제가 부처님 저때 물어봤어요. 전능하신 권력이 있는 권위가 있는 부처님이 상한가 가는 거 알 수 있느냐. 상한가 가는 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식은 누구도 모릅니다. 단 주식을 여러분이 왕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주식 손절매하면 절대 못 먹습니다. 계속 끝까지 버텨가지고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주식 10% 물린 들 어떻고 20% 문들을 넣고 30% 물린 들 어떻습니까? 안 썩습니다. 소금이 필요합니까? 방부제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팔고 저기 가면 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 화장실에 가가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은 대박 얼굴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주식 사는 게 여러분 유아주가 바닥에서 뜨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쁘다 치던 주식이 다 뜹니다. 여러분 LG그룹 한번 보십시오. LG그룹 3년 동안 4년 동안 적자라고 전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LG전자가 최고 수익이 났습니다. LG전자가 LG그룹이 수익 실적이 좋아진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재 주식 사십시오.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식은 갖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ELW 옵션 하지 마십시오. 주식 우량주 마시고 선물만 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장은요. 기관도 나쁜 놈이고요. 외국인은 더 나쁜 놈이고요. 돈 많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돈 먹여주려고 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팔지 말고요. 돈 없다고 삼성전자 위에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방 많다고 돈 많습니까? 상고수 많다고 공부 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한 주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량주 사가지고 1등주 사가지고 절대 흔들림 없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요. 잡주는 잡놈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빼려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1등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우량주와 또 1등주 위주로 좀 보수적인 매매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먼저 멘토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관심주였던 EGL 페어가 어제 장중에 6%가량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먼저 시장 흐름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1990선은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흐름 정리해 주시고 또 지난 관심주 AS와 더불어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까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에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리는 과정 후에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수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가격적으로 메우는 구간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동안의 코스닥 지수 급락 후에 제가 최저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세 번째 투매에 대한 부분들은 받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540포인트까지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종목별 전략을 좀 잘 짜시면은 포트별로 수익률 차별화는 개인별로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던 일단 부분인데, 지금 코스닥이 540포인트까지 일단은 상승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일단은 5일선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상단 저항으로 있는 21선이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1선이 수렴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540포인트까지는 1차적인 부분들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21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은 55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시장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수보다는 종목별 트레이딩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이런 코스닥의 20일 우하향 패턴들을 이제 우리 종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죠. EGL 페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1선의 우하향 패턴에서의 급등이 나온 경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은 이 EGL 페어의 박스권 구간, 그러니까 1,500원의 저점을 지지를 해주면서 박스권 형태의 고점 11,900원과 11,900원 안에서의 상승과 하락이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EGL 페어에서의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속에서는 21선에 대한 그런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EGL 페어의 이평선 상단 저항 라인들이 수렴화되는 부분 속에서 5일선 지지, 21선 돌파형이 나올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EGL 페어가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1선 돌파형이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1차적으로 6% 가까이 장중에 급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나와주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뭡니까? 21선을 돌파했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 안에서의 갇힌 상황에서의 고점 라인들이 11,900원이다. 그리고 11,700원이다. 이런 박스권 고점 부분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역시나 강한 저항에 그런 부딪히면서 윗꼬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EGL 페어의 강력한 저항 11,900원의 상단 저항을 돌파하는 경우가 최상의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선 돌파가 나와주면서 저항이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서 11,900원대 오늘 돌파할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오샤이겠죠. 이 오샤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관들의 순매수였습니다. 기관들의 순매수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매수세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모든 기관에서 쌍그리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이 종목도 역시나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종가상에는 아래꼬리 윗꼬리 없는 그런 음봉의 캔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5일선을 유지하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5일선이 16만 8천원 정도
오늘 장중에 일단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종가상 재차 유지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식에 자신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급적으로 그리고 업황적으로 양호한 종목 한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종목명은 빙그레가 좀 되겠는데 이 빙그레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여름철 수혜주로 많이 소개가 되는 종목이 되겠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 뭐 메로나라든지 뭐 바나나 우유 이런 음식료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큰 기대감이 작용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수출 부진 그리고 그것이 실적 악화로 작용이 되면서 1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9만 원대 부근부터 자리했던 주가가 7만 6천 원대까지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일단은 개인들을 상당히 좀 불안에 떨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어제 이제 그 부분들이 진정이 되면서 주가는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외바닥인 상황에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일단은 점진적인 그런 급락하기 직전까지의 주가까지 회복하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중요한 게 이제 성수기에 진입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중국 시장에서의 수출 부진, 이 수출 부진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일단은 글로벌 온난화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열기 속에서 이 빙그레가 판매하고 있는 저도 어제 한 통을 먹어 치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여름철 수혜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 종목이 중요한 부분들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정말 주식에 자신 없으신 분들이 매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치로 이 종목이 어찌 보면 단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성향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정말 주식에 자신 없으신 분들 위주로 트레이딩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 구간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일단은 보시고 목표가는 9만 원을 1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9만 원 1차적으로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를 7만 6천 원으로 해서 전저점 이탈 시 손절하는 전략으로 해서 여름철 수혜 관련주 코스피 종목으로 주식에 자신 없으신 분들만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오늘 상한가 예상 종목은 여름철 수혜주인 빙그레였습니다. 출발 증시와의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계속되는 2부도 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